그러면 2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2부 토론은 한인의 등록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조사 과정을 준비해 주신 주동환 교수님과 김용필 대표님 두 분이 애쓰셨는데, 대표에서 김용필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김용필 대표님이 20분에서 25분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다섯 분이 계신데, 김정배 아프리카 중동 한인의 청년학회 회장님, 오성 미주 한인의 청년학회 총괄 수석부회장님, 양성모 아시아 한상 청년학회 수석부회장님, 손현재 대양주 한인의 청년학회 부회장님, 김영훈 튀르키예 한인의 회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7분에서 10분씩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필 대표님 말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포세계 대표로 기업 편집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필입니다.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한인의 등록제와 관련돼서 오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시신문의 이용호 의장님, 또 제주도연구원의 임채환 교수님, 그 다음에 미국에서 코리안 리서치의 주동환 대표님, 이렇게 해서 사실 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한인의 등록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관심을 어느 정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한테도 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주제는 아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 PPT를 이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한인의 등록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함께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재인식을 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뵙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국내에서 한인의 활동을 하셨던 분들, 또 재동포 단체 관련 활동하셨던 분들한테 주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말 핵심적인 내용, 형태를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고요. 왜 또다시 한인의 등록제를 거론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016년 3월 7일이죠. 제주도 재단 당시 조기용 이사장님이 이 한인의 등록제를 추진을 밝히겠다고 하고 6월경에 실시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 목소리가 당시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미주 한국일보에서는 산하기관도 아닌데 해외 한인에 등록을 하라니 하면서 현지 한인들의 자생적인 단체인 각 지역 한인회들을 한국 정부가 통제하는 모양이어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한인 언론인협회에서도 이 군사정권 시대에 있을 법한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가 아니냐, 그다음에 선데이 저널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이 한인회를 지역 한국 공간에 슬그머니 인정해 또 분란을 가중시킨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지적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반대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지만은 어쨌든 한인의 등록제를 시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에 있는 두 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이렇게 이제 공지사항으로 2016년 6월 20일경 떴습니다. 그래서 이 공지사항은 지금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재동포 재단은 한인의 사업 지원 및 촉정 등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재동포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단과 각국 한인회 간의 유기적 관계 주입을 위해서 이 한인의 등록제를 아래 같이 시행한다. 그래서 취지 배경을 보면은 세계 각국에서 우리 한인 사회의 지위 형성을 위해서 활동하기는 한인의 현황파, 그다음에 재단과 한인 간의 한인회 간의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재동포 사회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 그리고 동포 단체들의 무분별한 난립, 이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을 한다. 이렇게 취지 배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등록 신청을 어떻게 하고 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고 제출 서류는 무엇이고 등록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한다. 이게 상세하게 그래도 나와서 공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원칙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재단은 등록된 한인의 사업 지원 및 재단 주최 행사에 초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등록 한인회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 지원, 그다음에 행사를 할 때 아마 그 재외 공간이나 인사들만 초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떤 기준점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등록제를 통해서 그런 기준점을 이만큼 세우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한인의 등록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갱신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인의 등록 취소. 한인의 활동을 뭐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조항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행이 되지는 않았죠. 이렇게 공고까지 됐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나눈 걸 보니까 그때 이사장님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제가 볼 때는 7, 8월인가요? 이때 아마 등록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더 이상 논쟁이 안 됐던 부분도 있고, 그때 또 여러 가지 시국적으로 좀 혼란기를 좀 겪고 있어서 그래서 좀 있고, 그리고 좀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왜 되지 않았는지는 제가 좀 재동포 관계자하고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하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도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설문조사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막 설문조사지를 받아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인의 활동에 대해서, 또 한인의 회장 선거에 대해서, 또 한인의 등록제, 한인의 문제점, 뭐 등포, 명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세미나를 열기 위해서 준비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미주 한인과 미주 한인 외로 이 구분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미주 한인회 코리아 리서치에서 했고요. 그리고 미주 한인회는 9월 24일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설문지 응답자를 보면은 미주 한인회는 미주 한인회장, 한인회 관계자 한 430명을 했고요. 일반 한인은 684명. 총 1114명에게 설문지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이렇게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146명, 응답률이 13.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주 한인회 쪽은, 코리안넷에 이 등록되는 한인회가 한 400 몇 군데 되죠. 근데 저는 미주 한인회 쪽은 좀 제외하고, 다 거기에 이메일로 발송을 해서 이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96곳을 했고요. 그리고 재해동포 관련 커뮤니티, 이 카카오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 재해동포 포럼, 세계 한인 여성협회, 내외 동포 정보센터, 월드 옥타, 이렇게 공지를 해서 온라인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글쎄요, 그리고 설문조사 한 46명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도가 좀 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한인의 등록제가 한때 뭐 시끄럽긴 했었지만은 아마 좀 생소한 면이 또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한인의 등록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공감대가, 설문지에 대한 공감대가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줬으면은 좀 더 우리가 좀 비중 있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미주 한인하고 미주 한인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인회가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니까 미주 한인은
대표성이 있다 60%가 나왔고요. 미주 한인은 대표성이 있다가 73.9%. 상당히 대표성이 있다. 여기 비교해서 보시면은 크게 있다고 나오고요. 다음으로 한인회가 점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구심점 역할을 한다 55.5%, 구심점 역할을 한다 역시 65.2%.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미주 한인회에 대해서 이 대표성이 있다,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이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한인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는 이런 대답이 높았던 거는 아무래도 한인회 관련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또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인회 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주 한인회 활발하다 46.3%, 그다음에는 활발하다 38.1%. 그러니까 50%가 못 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한인회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한인회가 회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가? 당연하다 61.4%, 또 미주 한인회도 60.9%. 근데 한인회가 저는 이렇게 회비를 받고 운영되는 게 기본이겠죠. 어쨌든 대답이 있고, 다음 보면은요, 회장 선거 투표권과 관련돼서 회비 납부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찬성하십니까? 미주 한인회는 찬성 반대가 48.3, 43.5, 좀 팽팽히 있고요. 미주 한인회 외에는 찬성이 58.7, 또 반대가 30.4%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응답자들의 분석입니다. 활동한 적이 있다. 미주 한인회는 70, 미주 한인회는 89.1.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인회 활동을 해보셨던 분들이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회비가 납부자는 당연하다. 의견이 60% 보였고, 그리고 또 납부자에게 행정투표권을 부여해줘야 한다는 의견에서 미주 한인회는 찬반이 팽팽히 있고, 미주 한인회는 찬성 쪽이 우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별도로 또 이렇게 의견서 이런 거 봤을 때 한인회가 회비로만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비만 낸 사람들에게 회장 선거를 주면은 좀 뭐랄까요, 투표 참여율이 상당히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인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회장 선거에 있어서 이 회비 납부자에게만 이렇게 부여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회비를 내면서 이 한인회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한인회 등록제와 관련돼서 물어봤습니다. 이 한인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 미주 한인회는 네, 도움이 된다. 72.0%. 또 미주 한인회도 도움이 된다. 84.8%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등록제가 한인회 난립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 미주 한인회는 예방할 수가 있다. 62.7%. 예방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19%, 그저 그렇다가 한 14%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미주 한인회 예방할 수가 있다. 13.9%, 예방할 수가 14%.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보죠. 이 한인회 등록제와 관련된 설문조사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한인회 등록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 아직 많이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 부족이 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든 어쨌든 전반적인 그 반응은 이 한인회 등록제 같은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인회가 이렇게 좀 난립을 좀 예방을 하고 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 그래서 한인회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예방 효과에 있어서는 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방을 또 못하는 응답자도 있기 때문에 등록제를 시행을 하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 이 방안을 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인의 이런 문제점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주 한인의 무관심과 참여 부족이 43.1%, 지도자의 부족 26%, 운영자금 부족 20%, 미주 한인회가 무관심과 참여 부족이 56.5%, 운영자금 부족 21.7%, 지도자의 부족이 15.2%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한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문위에 좀 서술형으로도 거의 답변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러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에는 제가 그 답변을 본 게 거의 수록이 됐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네, 한인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원진의 문제, 또 동포들의 무관심 참여력도, 운영자금, 또 세대 간의 갈등, 또 한국 정부의 무관심,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등록제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뭐 동포 단체 난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동포 사이 갈등을 막는 데는 힘들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뭐 기타의 의견은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단체가 해외 지부나 지회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한인회 외에도 많은 한국에 있는 여러 직능단체들이 해외 이런 단체들을 많이 또 지회를 두고 있죠. 근데 그런 단체들이 한인회하고 좀 관계를 맺고 좀 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원활한 관계로 소통하면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는 등록제에 관련돼서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내용이고요. 비대면 인터뷰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그 한인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인회 등록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인회 등록제에 필요하다, 왜 그런가, 동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다. 뭐 이거는 뭐 설문조사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따가 뭐 우리 여기 한인회 또 회장님도 오셨고. 또 많이 관련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건 3가지입니다. 2016년 한인회 등록제 시행을 한참 논의가 됐는데 왜 시행되지 못했냐?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 제일동포 민당 사례를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잠깐 보고요. 그리고도 지금 우리가 유대인 공동체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유대인과 공동체와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배울 점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회 등록제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 논문들은 간치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인회 등록제가 아니더라도 코리안 넷에는 그냥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등록이 돼야만이 그냥 지원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인의 등록제하고 코리안 넷에 등록하는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한인의 등록제는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뭐 외교부에 등록하고 그래서 뭐 등록증 발급하고 뭐 이제 이런 거겠죠. 뭐 그런 부분인데 사실 한인의 등록제가 외교부에 등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한인회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외교적인 그런 좀 논란도 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인회가 뭐 그 현지 국가가 그 단체를 정식 뭐 사단법인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한국 정부가 또 이렇게 뭐 인정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 때문에 뭐 시행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의견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민단은 저는 제일동포 사회에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냐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민단 활동에 직접 관계되는 분한테 물어보지는 않고 어쨌든 민단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언론인을 좀 대표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뭐 제일동포의 민단 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100억, 지금 한 80억 넘게 매년 이 보조를 받고 있고 민단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동포들은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 어떻게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인회하고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민간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선거 과정에서 분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제일동포사회의 주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체적으로 분류가 있고 그렇지만은 민단이 해체되거나 어쨌든 심각한 이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어쨌든 해결점을 이제 찾아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민단 사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요. 네. 어쨌든 뭐 민단 사례 우리가 그 재외동포 재단에서 민단뿐만 아니라 뭐 미국, 캐나다 이쪽에도 한 97억 정도 예산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보면은 전체적으로는 257억 7,700만 원이 그 한인 사회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지원이 되지만은 그게 그 한인 사회의 구심점을 이루는데 효과적으로 쓰이느냐? 그 재단 그 예산 지원이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민단사를 봤는데 아마 이제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 보시죠. 유대인 공동체. 제가 저 유대인 한인의 회장님 좀 연락처를 와서 했는데 연락을 못했는데 이 자료를 찾다가 뭐 김재기 교수님이 2006년도에 좀 정리한 글이 있어서 그걸 제가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 한민족은 여러 명에서 유대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민족을 동양의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러나 동양의 유대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유대인과는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 사회는 상당히 미국에 상당히 뭐랄까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기부금 문화라든가 어쨌든 이런 관심도가 높다. 그러나 우리 한인에 대해서는 관심도나 참여도가 상당히 낮다. 아마 그런 원인이 한국의 역사와 환경,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나치적으로 가족 중심적 이런 사고와 그리고 또 사회 참여에 대한 무관심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을 보시고요. 그래도 이번에 주요하게 발표 주제는 미주 한인회입니다. 미주 한인회. 그래서 미주 한인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별도로 들어봤는데 오늘 자료집을 좀 참조해서 보시고요. 다음 자료 보고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주 한인 설문조사 결과 의견서를 보니까 일단은 한인의 자율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인의 대표성, 구시점 역할, 활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뭐랄까요 좀 미흡한 점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한인의 회장 선거제에 있어서도 지금 좀 약간 직선제에 대한 그런 선거제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있고 어쨌든 이 한인의 구심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 응답은 한인의 활동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또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뭐 그런 거를 의견서를 정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맺는 말로 하면은요, 이제는 한인의 등록제가 필요하다 의견이 많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좀 계속 드렸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뭐 여기서 이제 재외동포 재단 그때 조기영 이사장님이 어떤 제안을 해서 한번 이제 뜨겁게 일긴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서 시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 다시 이 한인의 등록제를 얘기를 하냐? 그 당시에는 어쨌든 정부 주도였다는 거죠. 이제 여론조사도 한인회가 중요하고 한인회가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뭔가 제도적으로 제도체가 필요하다. 그게 그래도 좀 뭐 한인의 등록제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게 높다. 그거를 이제는 우리 한인회 회장님이라든가 한인이라든가 이제 민간 주도로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해보고 연구 조사도 해볼 그런 필요성가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다음 보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한인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뭐 우리 재외동포, 분포, 뭐 이렇게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또 다음 보죠. 네, 뭐 한인회뿐만 아니라 뭐 한글 학교로 가르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초록에 대한 전제 있다는 걸 얘기고요. 다음 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는 요 구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글로벌 코리안이 전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냐. 예, 우리가 서로 발전하는 유기적인 관계, 정부와 그다음에 한인의 민간 단체와 우리 쪽하고 뭔가 좀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이렇게 나갔을 때 좀 상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주 한인 사회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 뭐 제외 점포 중에서 그래도 미주 한인회가 상당히 250만이고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미국 유대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또 미주 한인회에 대한 거는 기대, 거기서 또 어쨌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주 한인회에 이렇게 중심적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하고요. 어쨌든 이걸 하면서 왜 이런 주제 발표를 저한테 맡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임채환 교수님하고 이용호 대표님께서 저보고 조사 좀 해보고 한번 인터뷰도 이렇게 해서 뭐이 발표를 준비하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한인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가 좀 미흡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님들께서 많이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연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으면은 윤필 대표가 40분 발표했을 텐데 제가 25분 안에 끝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정확하게 25분 만에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중동 한일 청년학 회장이신 김정구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중동 한인의 청년학 회장 김정구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인에 대한 재인식, 정부가 이 재인식을 하든 한인회가 재인식을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인회 활동이 미흡하다고 지금 설문조사에 보니까 나왔었거든요. 왜 한인회 활동이 미흡하냐? 한인 회장은 봉사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지역 한인 회장이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김영란법 이후인지 한인회 활동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간은 공간대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인회장이 공간을 한번 방문하는데 문을 닫고 있어서 가면은 기분이 나쁘니까 다시 가기 싫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나도 어느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는데 가면은 외국인이 나와서 아 오셨냐? 문은 돌아가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도 상당히 그래서 어떤 재인식이 필요한 것은 같이 우리 정부든 한인회든 뭐 재인식이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한인회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아니면 한민족이 지구촌에 정말로 제대로 된 지구촌에 지구촌을 이끌어 가려면 이런 그 한인회 활동이 정말 잘 돼야만이 750만 재산이라고 다들 얘기하셨는데 그 재산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우리 정부도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아서 반칙이죠? 네. 김정구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야단치는 박수입니다. 짧게 했다고.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폴송 미주한인회 청년학회 회장님, 청발수업부 회장님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폴송입니다. 한인회 등록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그 미국의 백그라운드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50개 주에 지금 250만이라고 하는데 거의 300만 한인이 살고 계시고요. 그 중에 180개 한인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재단에서 400여 그 한인회가 있는데 그 중에 반이 미국에 있습니다. 한인들은 300만이 되고요. 제가 한인회장을 했던 그 지역도 한인들만 10만 명 삽니다.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데하고, 다른 지역하고. 그리고 지금 435명의 미국 하원 의원이 있는데 저희 50개 한인회가 50개 중에 전부 다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을 갖다가 한국에 있는 정치인이나 누가 만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 한인회장을 통하거나 하면은 충분히 만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네들이 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수월합니다. 굉장히 특수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주 지역의 그 상황을 조금 더 이해를 좀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80개 한인회에서 그거를 전부 통합을 해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총회장 되시는 분이 지금 현재 국수무 총회장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국수무 회장님이 계시고 그 미국 50개 주를 갖다가 8개로 해가지고 나눠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장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같은 데만 해도 서남부 연합회인데 거기는 8개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150만 정도의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등록제라고 했는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인회는 현지 동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존재하죠? 현지 동포를 위하지 않으면 한인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한국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등록제인가 이게? 저희들이 한인회는 현지 동포를 위해서 존재하고 한인회는 한국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등록제를 하게 되면 이건 누구를 위한 등록제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돼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등록제를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 정부인가? 아니면 그곳에 있는 한인 동포들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인의 등록제를 제한하는 배경이 한인회 간의 분규 아니면은 갈등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등록제를 한다. 얼뜻 들으면요 아주 솔깃하고 정확한 얘기예요. 왜냐? 허가제 같은 걸 줘서 너희들 싸움하면 허가 안 해줘. 그리고 당신들이 동주 갈등을 하면 앞으로 세계 한인회장대회 이런 데 초청 안 할 거야.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그거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6년, 7년 동안 저희 동포재단에서 하는 세계 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어요. 네, 부르지 않아서. 그거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컨트롤하기가. 그런데 자 등록제를 했단 말이에요. 등록제를 하면 분규가 안 생기나요? 갈등이 안 생겨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갈등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통제를 더 강하게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튀어나가죠. 당연히. 그 전에 일본의 치하에 있을 적에 일본 애들이 얼마나 그걸 통제를 정확하게 했어요. 네? 그런데도 저희 독립운동이 그냥 사그러들었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즉 통제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생적인 단체인 한인회를 등록제나 인증제로 갔을 경우에 저희 미국,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한인회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이 시장이라든지 카운티라든지 이런 데하고 밀접하게 일들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 정부의 등록제로 인해 가지고 운영되는 단체다 하면은 그 위상이요 말도 없이 떨어져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보는 시각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이 미국에 지금 11월 달이면 이제 중간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저희 한인회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지원하는 한인 단체가
한국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등록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가 했을 경우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예, 그런 이 문제가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록제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현재 저희 그 미주한인의 총연합회에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 한인회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소정의 절차라는 것은 뭐냐면 비영리 단체에 등록을 했느냐. 그래서 그 C5 등록을 정부로 해서 비영리 단체 등록이 돼 있느냐, 정관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사회를 갖고 있느냐, 이사회에 대해서 그 민유회시 있느냐, 그 다음에 뭐 텍스 보고는 제대로 하느냐, 그 다음에 선거는 똑바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포재단 김성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홀로 회장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한인회인데 자기 혼자 한인회 회장이야. 근데 한국 정부에서는 보면은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해. 싹싹하고 막 여기는 그냥 인정을 해줘야지. 인정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잘하는데 동포재단에도 잘하고 외교부에도 싹싹하게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에서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한인회로 인정을 하고 정회원으로 등록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회원관리위원회라는 거를 두어서 그거를 이제 총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회원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러한 나홀로 회장이라든지 등록도 안 돼 있는 회장이라든지 활동을 잘 못하는 그런 한인회를 갖다가 스크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10만 명이 있는 데서 한인회를 했지만은 한인회장을 했지만 어디는 한 1000명밖에 안 되는 곳에서 한인회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시해야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100명, 200명, 500명 있는 곳에서도 한인회를 꾸려나가면서 잘 동포사회를 결집시키고 그쪽 주류사회 쪽에 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한인회 활동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스킬이 부족해. 비영리단체 등록을 못했다든지 어떻게 이 사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몰라. 당면이 두드리는 것도 잘 몰라.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끌어줘서 제대로 된 한인회가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예요. 무조건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 50개 주에 8개 연합회가 있고 그 8개 연합회 위에 미주한인회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지금도 현재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저희는 한 번도 와해가 된 적이 없어요. 와해가 되면 큰일 나죠. 저희가 110년 전 도산한창 선생님의 정신을 뿌리를 삼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는 계속해서 수정해서 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재외동포재단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등록제랑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나 이 재외동포재단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등록제를 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 관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방법이 무엇이냐? 미주한인회 총연합회도 있고 거기에 연합회도 있고 거기에서 인정을 하고 스크린을 한 그 단체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의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그런 것이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문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경험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책임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적으로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9월 24일에 또 하나의 청년이 생겨서 이제 미주 청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곤혹스럽게 됐어요. 지난 10수년 동안 이런 현상이 이제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대륙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이제 하는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주 한인 사회가 크고 규모도 크고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한인이기 때문에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끝없이 10수년 동안 두 개의 청년이 생기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한인 사회에 동포들한테 그게 궁금해요. 그냥 두 개씩 가도 괜찮은 건지.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그 사실은 미주총련에 제가 아까 연합회에 있는데 연합회 회장도 하고 미주총련의 사무총장도 하고 갈라졌던 그 또 한 부류에 제가 대표도 하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영호 대표께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개 생기면 어떻습니까? 꼭 한 개 있어야 되나요? 세 개 있으면 어때요? 뭐가 포인트냐면요. 한 개냐 두 개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주체가 로열티라는 것이 정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회원들이 훨씬 더 많아. 그리고 활동을 굉장히 잘해. 거기에 로열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 재외동포재단에 현실적으로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을 한다. 아니면 누구를 초청한다. 했을 때 그걸 모르나요? 다 보이는데? 그럼 그쪽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해. 뭐 조금만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붕주라 부르는 거예요. 외교부에서요. 저희가 너무너무 분해서 저쪽은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런데 붕주래. 그래서 외교부까지 찾아갔어요. 외교부에서 도대체 붕주라는 근거를 얘기 좀 해주시오. 했더니 근거 없어요. 근거 없어요.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 지원을 할 적에 제약을 주는 것이 그게 붕주예요. 제 생각은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로열티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는 것 지금 뭐 9월 24일 날 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회원들 부르기 위해서 비행기표 다 주고 오면은 저 관광시켜주고 호텔비 뭐 숙식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 옛날에 한인회장 한 20년 30년 40년 전에 했던 사람도 아유 그럼 한번 놀러나 갈까 그래가지고 가면 정회원 회비 대신 내주고 그러고서 우리 인원이 1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뭐 아닌 거죠. 그거를 못 봐요? 아니 까만 눈인가? 그걸 왜 못 봐요? 다 보이는데 그 인정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이시긴 한데 이제 동포재단이라든지 심지어 언론을 하는 동포신문까지도 이제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폴슨 회장님 말씀 난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슨 회장님이 설명하시는 여기가 주류고 진짜고 미주 동포 사회의 대부분가 이 지원하는 청년이다 라고 할 때 180개 한인회 중에 우리 청년에 소속되고 우리를 지원하는 한인회가 어디다 라는 걸 구체적으로 표방할 수 있죠. 아유, 해야죠.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안 그래도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쪽에 저 소속되어 있는 한인애들은 이러이러하다 하는 거를 꼭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 정회원 있잖아요. 정회원 명단 다 까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 감춰놓고 안 까. 왜냐? 선거에 써먹으려고. 네? 자기네들 유리한 그 명단을 안 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밝혀야 됩니다. 다 밝혀야 되고 그리고 언론 뭐 여기서 이 언론에서 하는 포럼인데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편하게. 예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언론은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 싸움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시각을 봐야 되냐면 이게 50대 50 이거 팽팽하면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90이고 10이야. 누가 봐도 알아.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해야 돼. 근데 왜 못하냐? 혹시나 수 걸릴까 봐. 아니면 혹이나 누구 이렇게 정부 뭐 누구 통해가지고 압력을 줄까 봐. 사실은요, 언론은요, 이게 펜이 칼보다 강한 거잖아요. 네? 그런 소신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언론들은 똑바로 가야죠. 어디가 맞는 길인지. 근데 어떻게 나느냐? 또 다른 총련이 생겨서 분란이 시작.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의 진지함을 더하기 위해서 언론에 대한 비난 중에 싸움을 부추긴 적은 없습니다. 죄송하시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 보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고립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분란의 시작 이런 표현 났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미주총련에 또 하나가 생겨서 또 두 개가 됐구나. 여기까지 씁니다. 여기까지 쓰고 그런데 이제 볼송 회장님은 나의 진심, 저희가 신문의 진심을 좀 알아요. 알고 우리는 싸움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끼어들지 않고 그래서 재단 입장은 안 물어봤지만 신문 입장은 미주총련이 두 개가 되더라도 그래도 볼송 회장님이 소속돼 있는 그 총련이 우리는 180개 중에 150개가 우리한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현직 한인회장들이 다 사인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당부신문의 태도가 좀 독자들에게 설명하기가 아주 수월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보통 때 토론하고는 방식이 달라서 그러나 이걸 미리 빼면은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볼송 회장님한테 이렇게 짓궂게 제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론으로 양성모 아시아 한상 총연합회 수석부 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양성모 회장님은 캄보디아 한인회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 부회장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한상 총연합회 수석부 회장이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성모입니다. 오늘 이 논의는 세계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미주, 아시아, 일본, 중국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회라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법인화되어 있는 법인 사단과 비법인화되어 있는 비법인 사단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동히 법인격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다만 국가의 형편에 따라서 동남아 국가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NGO 설립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등록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모국의 본부가 있고 지회 형태로 즉 캄보디아다, 미얀마다 하는 각각 독립된 그러한 NGO로서 비영리기구로서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규정할 수는 없겠죠. 오늘 미주 상황이 그런데 참 안타깝죠. 어느 나라나 이러한 일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돕는 차원에서 관치다라는 개념보다 자율적으로 인증을 하는데 그것이 인허가제가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 줌으로써 인증서를 줌으로 해서 하나의 그 조직화된 이론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바로 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가 성립하려면 정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구성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것이 결격이 생겼을 때 즉 그래서 발기인서부터 총회, 창립총회, 그 다음에 이어서 정기총회가 꾸준히 있고 이사회가 형성이 돼서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 국가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명 있는 한인회장은 그 불필요한가?
그렇지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지에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행객이나 또는 사업하러 방문하고 온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한인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간에도 접촉을 하고 인간의 이웃들한테도 접촉을 해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사례들이 동남아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익하냐 또는 무자격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동포청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것을 제도권으로 좀 흡수해서 인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좀 발전적으로 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조기영 이사장님 계실 때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연구 용역을 줬는데 그때 결론이 뭐라고 났냐면 아마 말레이시아에서 회의를 할 때 발표됐던 내용인데 세계 한인들이 사단법인화하지 않아서 결속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결론이 그 연구 논문에 나왔고요. 그 이후에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 오셔서 세계 한인 총연합회라는 것이 사단법인화해서 결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한인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관이 주도하면 굉장히 우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군사정권도 겪었고 여러 가지 하면서 민주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와 대한민국이 형성되고 발전되고 선진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치하면 굉장히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순화해서 대륙 한인회가 있고 또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미국 한인회처럼 그 한인회를 검증해보고 스크린해봐서 지도해주고 육성해가는 이런 과정처럼 그 어떤 국가에 한인회가 있다 하면은 대륙 한인회에다가 그 한인회 내역을 보내서 거기서 한번 스크린해주고 지도해주고 인증이 되면 이것을 다시 제도청에 보내서 이러이러한 기관들은 우리가 볼 때 우리 멤버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인증서를 주십시오라는 이런 추천제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어떤 직능단체들 경우에 정부에 인증서를 줄 때 그 협회를 경유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정부의 무엇을 지원받겠다 또는 무슨 인정을 받겠다 세계 한인회장 대회 초청받는 인원 쿼타 단체를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그 수준을 좀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통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차원에서 이런 등록제를 좀 자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부한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법인을 등록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증을 해달라는 얘기니까 인증된 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해달라는 과정으로 이걸 삼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현직 한인회장으로 있을 때 또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한 게 사단법인화해서 지역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곳을 지회로 등록을 해서 그래서 현지에서 사단법인화했을 때 대정부 창구 역할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냈을 때 영수증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고요. 통장을 개설을 해서 자금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순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합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는 관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정부로 하여금 하도록 우리가 요청해서 동포청이 생기면은 지금부터 관리하는 관리 기능이 아니라 촉진 기능과 조작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우리는 수요자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기구와 기능을 조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설명인데 내용이 너무 무거워, 너무 공도가 짙어가지고 따라가느라고 힘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드린 것 같고 그런가. 다음에는 좀 천천히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양주 한인회 총연합회장 부회장이신 정현재 부회장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재입니다. 일단 대양주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러니까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 다음에 피지의 여러 성들이 모여서 대양주 한인의 총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총연이 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총연이 있고, 그 호주 총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총연이, 호주 총연 같은 경우도 전현직 한인회장들이 모여서 그 총연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양주 총연도 마찬가지로 전현직 한인회장들이 모여서 그 총연 구성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동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회원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양주 총연만 일하고 싶은데, 나는 호주 총연만 일하고 싶은데,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한인의 등록제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개인 각 지역의 한인의 등록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구성을 갖다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각 나라의 호주 총연, 그러면 호주 총연의 구성 요건, 그 다음에 대양주 총연의 구성 요건, 이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면은 분규가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줄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방안으로는 대양주 총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역별 한인회를 구성을 할 때는 단체가 회원이 되게끔 어떤 전현직 한인회장들이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단체가 회원이 되면은 저는 분규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한인회가 있으면 한인회 회장이 바뀌어도 그 단체가 회원이기 때문에 단체의 장이 회원으로 다 활동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지금 대양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는 중인데, 회장들하고 저희 호주 총연 같은 경우는 지금 활동을 할 때 전현직 한인회장들이 모여서 저희가 하는데 한인회장 워크샵 한다 그러면 호주 같은 경우는 9개 한인회가 있습니다. 절대 분규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워크숍을 하면서 같이 서로 친목도 모두 하고, 회장이 매년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2년씩 임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반은 이번에, 반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워크숍을 함으로써 계속 만나고, 그 다음에 전현직 한인회장들 모임으로 해서 호주 총연에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전부 다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호주 총연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차세대 지도자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차세대들을 한인회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멜번에서 그 포럼을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 한인회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인회장들끼리는 또 워크숍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전현직 한인회장들이 만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회원들이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기부금도 내놓고 해가지고 그 행사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호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대륙별 한인회를 활동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한글학교 일도 여러 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한글학교 같은 경우도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꾸준히 할 수 있는 데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꾸준히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어떤 학교는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생겼다 없어지는. 또 한인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인회 같은 경우도 지금 시드니 한인회는 인구가 한 12만에서 15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경선이 없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뭐라 그래요. 경선이 없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경선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한인의 관심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경선을 하고 나면 근데 반드시 또 후유증이 생겨요. 왜냐면 이쪽을 지지했던 사람하고 저쪽을 지지했던 사람하고 그 한 사람이 떨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또 한인회를 등을 돌리고 이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각 지역 한인회에서 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런 거. 그 등록제를 통해서 또 뭐 경선을 나왔다가 이쪽이 생기고 저쪽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대학교 총연에서 그런 걸 어느 정도 보듬어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단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 정관 그다음에 그 시스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만 잘 만들어 놓으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튀르키예 한인회 김용원 회장님, 튀르키예가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는 뭐 미국 말이고 튀르키예는 튀르키예 말입니다. 튀르키예 한인회 회장님 김용원 회장님께서 토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튀르키예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김영훈입니다. 오늘 이 한인회 등록제에 관련돼서 토론을 하는데 왜 저를 토론자로 뽑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이런 대표님께 여쭤봤더니 왜냐면 저는 이제 한인회 회장이 된 지 이제 9개월째입니다. 한인회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분에 비해서 미약한 사람인데요.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경험이 없고 처음 들어온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초대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내기 한인회장으로서 저의 견해를 그러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등록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한인 사회의 분열을 좀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의회에서 옆에 계신 미주총연회 부회장님께서 미국이 아무 문제도 없다. 미국 한인 사회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록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굳이 생각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다시 들었는데요. 한인회에 제가 크게 보면 문제라고 하는 것이 기존 조직이 또 문제에 의해서 와해가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같은 지역 내에서 유사한 한인 조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아마 같은 조직 내에서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조직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거든요. 저희 같이 한인의 숫자가 작은 지역에서는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차기 한인 회장을 하기 위한 후보를 찾기 위해서 힘들어합니다.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커뮤니티가 크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차피 그 커뮤니티가 크기 때문에 역사도 깊고 많은 원로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한 정관이 개정이 되고 그 정관에 의해서 아주 뚜렷하게 그것을 유지하고 집행하는 그 집행위원들이 계시다면 아마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해결이 돼서 하나의 연합체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지역 내에서 여러 유사한 한인 단체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요구들을 한인에서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따로 독립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나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한인들이 모여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따로따로 활동을 하다가 필요할 때는 하나가 돼서 활동을 한다면
그것이 한인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미주 총연의 말씀이 의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정작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지역에서 반대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등록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원칙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이 저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내기 한인회장으로서 짧게 여러분께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걸 다 기억하기 어려우면 무지무지하게 한인의 경험이 많고 10만 명 회원을 거느린 한인의 회장도 경험하고 청년도 경험한 폴송 회장님이 문제가 없을 거다. 잘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정부 도움 안 받아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다가 거기까지는 내가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김용원 회장이 9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 회장이 폴송 회장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걱정할 거 없겠네요.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좀 어지러워졌어요. 이거 오늘 우리가 상당히 쓸데없는 토론을 했구나.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닐 거고 폴송 회장님이 이제 민주 청년 입장을 많이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하는 거지만은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나 전 세계 한인회가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이 두 쪽이 나면서 일반 사회에서 제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한인회를 평가를 낮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분했어요. 제가 지금 내년 4월이면 제가 보시면 20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애쓰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한인애들이 잘하면 저는 저절로 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인애들이 엉터리로 막 싸우고 그러면은 제가 보시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밤잠 안 자고 이래도 꽝이에요. 대접이 똥이에요. 그래서 심각해요. 저는. 이 회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동포신문은 이게 돈 버는 사업이 못 돼서 그런 걸 바라볼 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토론에도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더 토론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세계 한인회장 대회 10월 7일 전체 회의에 나가서 제가 우리 토론을 했는데요. 이렇게 요약 5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지금 귀를 양쪽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분이 토론하셨는데 제 생각에 한 분이 짧게 한 번씩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김정배 회장님부터 한 번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아니 7일날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라는 이제 들어야 나를 가서 얘기하니까. 아니 저는 엽사크게 하고 우리 가라고 그래서 그냥 다른 얘기를 안 하고 현재로서는 미주 총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터키 한인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프리카나 중동은 기껏해야 많아야 200명, 300명입니다. 적어대는 10명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제가 한인회장 한 30명 정도 되는 한인회장 한 10몇 년간 끌어온 적도 있고 그런 데서는 이런 가족 같은 거니까 이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데도 그런 걸 경험하는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면서 여기 대사관에 계신 근무하는 경험도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사관이 자국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따로 단독이 되면서 한인이나 이런 데하고 상당히 이질적으로 서로 이제 조금 동떨어지게 그런 이제 그다음에 그 근무자들이 그 안에서만 자기 왕국에서만 놀아보는 거 밖에하고 예를 들어서 영사가 교민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고 교감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 안에서만 놀다 보니까 교민들하고 자꾸 이질감 생겨서
교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분이 3년간 근무하면서 어디서 근무하다 간 건지도 모를 정도로 요즘은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아까 연구를 했지만 김영란법 같은 거 연구했는데, 전에는 영사들이랑 같이 나와서 움직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같이 소주도 한잔을 하고 뭐 이런 서로 교류가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도 얘기가 되고 전달이 되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무슨 행사를 하면은 자발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지금 도와줄 돈이 얼마 정도 있습니다. 막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 좀 돕겠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포 사회, 동포 사회가 굉장히 지금은 이제 드라이 그런 게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화가 바뀐 그런 영향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차를 타고 돌아보면 전부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신 분들 알겠지만 이웃하고 다 인사하고 다니잖아요. 인사하고 다니고 지나간 사람한테도 안녕하세요 하고 다니는데, 한국은 우리가 공항에서 지나도 뭐 한국 분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기가 상당히 몇 번 머리를 굴려야만이 안녕하세요 할 정도가 돼요. 다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건데, 우리 이제 한인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면은 그런 것부터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도 좀 짚어서 꼭 이게 한인회가 등록을 해야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좀 이제 정신적 아니면 문화적인 그런 것도 조금 좀 우리가 제고를 해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한인회가 되었으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정말 실현이 되려면 그런 것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한인회 회장님들 아니면 연합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 조금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느 사이버 대학 총장님을 데리고 왔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지금 동포들이 굉장히 굶주린 것도 많다. 지금까지 살려고만 노력을 했지, 우리 지금 여기에 다 50대, 60대들 다 되실 건데, 굶주린 사람들 많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뭐 인문학 아니면 역사 이런 거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대학에서 그런 것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단체 활동할 때 좀 발표를 해 주신다든가 그런 걸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우리 한인애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그런 데서 이제는 다들 먹고 살만한 그런 정도는 다 됐거든요. 아프리카도 전에는 처음에 제가 한인 회장대에 나오니까 미국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셨냐 그러면은 그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다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런 대답이 월드컵 때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월드컵 때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 어디 가서 단체로 응원을 하고 그때가 언젠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모르는데, 그럴 때도 같이 버스에 탔으면은 미국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이 모기하고 같이 살면 되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프리카에서도 살 만큼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나 우리 동포들이 지금은 살 만큼 다 사니까, 그런데도 이제 생활에 조금 벗어나서 그런 쪽에도 좀 신경 쓰면 우리 한인회가 그런 경우는 좀 그 이상에 맞는 한인회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면은 이런 분교도 좀 적어질 거고, 괜히 내 돈 들여서 하는 일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대승적인 생각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뭐 빼빠뜨리고 있습니다. 예. 빠뜨린 건 아니지만 다시 되새김하면은 등록제 좋은 면이 있거든요. 전혀 안 좋은 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점을 살리고, 아까 저희 회원위원회나 저희 미총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관 위주가 아니라 저희 이 미주 같으면은 총련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스크린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받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세계한인회장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는 것은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참석하는 어떤 그런 오소리티를 줄 것이 아니고 총련에다 주면 되잖아요. 왜
머리 복잡하게 이렇게 해요. 거기다 주면 저희들이 다 스크린 해가지고 올리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등록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등록 스크린을 하고 저희가 전 50개 주를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그 연합회가 있고 그 연합회는 또 그 지역의 그 한인애들이랑 다 통하니까 그래서 그런 스크린으로 해서 올리는 그런 방법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는 의제하고 다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그 미주 청년이 막 이렇게 싸움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비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연설을 본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는 꿈이 있어요. 저희한테는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때까지 170년 걸렸습니다. 저희가 미주 이민이 내년이면 120주년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30년 안에 미국에 한인 대통령 만드는 걸 저희들이 추진해요. 부족하는 많고 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싸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동포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모두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토론 때는 안 하시던 말씀인데 2차 토론에 더 반짝반짝하는 얘기를 김정배 회장님이나 폴성 회장님이 해주시네요. 이러다가 또 3차까지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양성모 회장님 해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에서 우리 한일의 정체성에 관한 어떤 명칭에 관한 토의를 하면서 참 신선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 토론회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 재외동포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뒷받침이 돼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면은 재외동포들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동포 사회를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또 이런 분규나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폴성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좀 발전시키면은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연합해 두면은 투표를 하기 전에 조정위원회 승복을 하겠다는 확약서 같은 걸 제출을 해서 분규를 사전에 내부에서 대외로 표출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보니까 이번 대회 참석에 이렇게 변호사님도 오시고 많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는데 각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투고 제가 젊었을 때 30대 미국 어느 국가에 출장을 갔는데 한인회장 선거가 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은 얘기가 교포 사업가세요. 바이어가 관심이 없다 그래요. 우리 지역의 한인회장은 아무개 이 주에 법원이 결정합니다. 2년 임기인데 A 측에서 한인회장이 나오면 B 측에서 비대위 만들어서 소송 걸면은 소송 끝나면 한 2년 걸린대요. 그럼 끝나면 그 사람이 한인회장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제가 젊었을 때 들었는데 제가 교포가 해외 가서 살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계속 그런 문제가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부적으로 그걸 소화해낼 만한 만큼 이제 한인 사회들이 성숙해 있고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시절보다는 지금 이제 성장한 분들이 있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이 청년 한인회가 활성화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청년 지금 보시면은 저도 60 중반입니다만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고생해서 한인 사회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이걸 좋은 유산을 우리 젊은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계통적으로 그래서 한일의 임원이라든지 한인회장들이 좀 40대 이런 분들이 좀 한번 나오는 그런 현상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성모 회장님한테도 건졌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정현재 회장님. 한인의 등록제 얘기가 나오면서 초점이 한인의 분규 예방과 그 다음에 한인의
난립 방지 뭐 이런 얘기 쪽으로 초점이 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인의 등록제가 시행이 되든 안 되든 이 한인의 등록제 자체는 재외동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군규 예방, 그다음에 난립 방지 이런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초점이 됐으면 재외동포 활동 활성화에 초점이 되는 것이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비싼 새내기 회장님, 김용원 회장님 토론해주세요. 네, 아까 앙케이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분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13.1%만 응답을 주셨고 또 의뢰를 당한 분들이 한인의 관계가 됐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13.1%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들이 없으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터키만 해도 türkiye만 해도 3,000명의 교민이 있지만 정작 한인의 활동을 하면 맥시멈 300명 이상의 인원을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한인의 내부의 분열 상태 또는 분규 상태를 저는 한인 회장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한인 회장이 되고 나서 재외동포 신문이니까 신문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대다수의 교민들은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인 회장이 꼭 하나만 있어야 될 법은 없거든요. 다양성 좀 인정하고 그쪽도 인정해 주면 분규가 일어날 일이 없지 않을까요?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살아남는 그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나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집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각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경쟁을 하자. 그래서 가장 강한 조직이 살아남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주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언론 자료를 드리려고 애썼더니 저런 말씀까지 하시네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혼란스러웠던 게 정현재 회장님 그러셨나? 경성을 하면 꼭 후탈이 나더라. 갈등 분열이 되고 떨어져 나가고 그러더라. 협조도 안 하고 그 말씀하고 아니 한여자 하나만 하면 왜 2명, 3명, 4명이 어떠냐. 그 갈등이라고 분위기라고 말하지 말자. 한참 뛰다가 자연도태 되고 제일 괜찮은 열심 있는 사람이 살아남고 하지 않겠느냐. 이걸 결론이라고 이 두 말씀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회에서 참 오늘 5분 회장님들께서 정말 속에 있는 생각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잘 새겨서 종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제하신 김용필 대표님께서 혹시 바로 하실 일 있죠? 짧게. 네.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훌륭하시네요. 그럼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서 나도 한번 짧게 얘기해보겠다. 네. 저는 됩니다. 말씀들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등록제를 갈등이나 분규 때문에 등록을 초점을 맞추지 말고 조금 전에 정현재 부위원님 말씀처럼 재독거단체 발전을 위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등록제 그리고 갈등이나 분기는 지역의 연합회라든가 모든 거 해결할 수 방법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여하다는 그런 등록제는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누가 같아도 그건 납득할 수 없는 거고, 관리하고 통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동포층이 생기고 동포층이 생겼다가 또 오래되면 동포처로도 되고 이런 이제 발전이 될 텐데 그냥 동포 사이의 발전을 위해서 등록처를 해서 등록제가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등록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분교는 자체적으로 하거나 그 지역 연합회가 하거나 그렇게 하고 등록제는 한인사회 발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가자.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오영훈 상무부회장. 네, 세계 한인사회장 총회가 되죠. 상무부회장 오영훈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한인 등록제 취지는 좋아. 저는 이제 이 세미나가 아까 분규 이런 거 대한민국 동포사회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개최되는 세미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게 또 이제 분규나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가 있지만 그런데 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인은 기본적으로 자생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취지는 좋지만 동포사회 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 단체가 존재하고 또 어떤 단체들은 또 이렇게 분규가 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근데 굳이 한인에만 등록하는 이유가 조금 한인가 분규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렇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폴송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미국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501c3 비영리 단체 관련 법이 있고 주정부에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검찰청에서도 그것도 회계관계에 검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원인 등록이 된 데는 그 인정이 가능하고 또 후에 후속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지역 한인회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원인 등록이 안 되는 것도 꽤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중국이나 CIS, 동남아 이런 데 또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는 사람법인 등록이 고난한 것이 많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사람법인 등록 이제 검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인회가 어떤 새로 생겼거나 또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또 일부 한인회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연합회 또 이제 원로회의 지역 원로회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걸 좀 가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용호 회장께서 말씀했지만 미총회 같은 경우에 현직 한회장이 많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합회가 지역에서의 대표성이 이제 강화돼야 현직 한회장들이 다 가입되든 한번 상당 부분 가입되어 있다든지 어떤 분이 또 말씀하셨는데 한인회가 그 연합회의 단체로 그러니까 회원 단체로 가입되어 있다든지 이래서 연합회가 지역에서의 어떤 위상이 강화된다면 그런 이제 조정 기능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합회가 아닌 소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원로회의 이런 게 가동이 돼서 거기서 이제 조정 역할을 하고 또 신생 한인회가 탄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인정할 건가 이러고 그런 걸 하는 등 이제 어떤 검증 방법을 좀 강화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동포사회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이 여자가 오셨네. 자기 소개해 주시고 앉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석찬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한일 등록제라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한일의 등록제라는 게 생긴다 그러면 바로 생길 것인지 여론조사를 각 지역마다 토론을 거쳐서 수렴해가지고 이거가 확정이 될 것인지 정부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인지 일단 그거 알고 싶고요. 만약에 등록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각 지역에 또 이렇게 전부 맞을 것 같은데 그 지역 여러분이 수렴해가지고 이런 토론회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한인회 등록제에서 여러분들 나오시는 데 있어서 이런 일률적으로 간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인회 등록제가 과연 관리를 위한 등록제인지 아니면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거가 그 정포청이 생기고 이후 정포 사회를 위해서 그게 그 필요한 제도인지 일단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인이라는 것은 모든 게 자생단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면 또 다른 차원의 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이 국가의 정부에서 그걸 관리한다면 그거는 해외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관리한다는 차원밖에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등록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스탠드가 어디인가 저희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분규 사태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제도권 재단에서 분규 단체라고 무조건 지정을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의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에 의해서는 그 안에서의 어떤 갈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던지. 그런데 그것은 알아보지도 않고 해서 그거를 규정을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한인회의 발전을 발목을 잡고 저해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정부에서도 보고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차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정포청이 생기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모든 그 국가별 아까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말씀을 하셨지만 아프리카에서도 이제는 살 만큼 살고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잡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세계 5지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기반이 잡히고 동포사회가 우리가 1세들이 가지고 가고 이제 2세, 3세들이 이제 넘어오는 상황인데 이분들에게 자연적으로 이제 나가는 지역입니다. 미주 지역에서도 보면 현재 30대, 40대 회장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옴으로써 그 이사회라든지 집행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가게 역할을 우리 1세들의 전직 회장님들이 또 많이 또 서포트를 해주시고 그런 관계가 유기적으로 해서 타인회와 발전이 되는데 해외 저희들은 그 국민들이 해외 이민을 가서 1세들이 어렵게 자리를 잡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지역에서 성장을 하고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도 발전 엄청 했고 지난 60년, 70년 동안. 그러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민간 외교에서 각 지역에 있는 한인회담이 그 지역의 또 유지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이나 연방 상원이나 이런 하원들하고 유기적 유대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민간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필요한 점들도 얻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 그거를 조직적으로 그렇게 엮어져 있지를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동포청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 듣도록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원래 5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앞선 2부 토론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좀 밀려서 2부 토론이 이제 시간을 조금 못 쓰겠구나 그랬는데 제가 필요한 만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까지 끌었습니다. 지금 5시 45분인데 마감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딱 한 분만
짧게 얘기하실 거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를 했어요.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한인의 등교 관련해서 약 한 15년 전에 소송을 해봤어요. 뭐 때로는 이제 원사이드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 한인의 양쪽의 경선을 통해서 하는 경우 상당히 그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런 게 이제 법정으로 가면은 곤란하게 미국 판사들이 곤란을 일으켰고 어느 편을 손들어야 될지 그 사람들이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한인 변호사들도 조금 힘들어요. 그 한인 조그마한 커뮤니티, 제가 기획된 데는 한 5,000명 되는 데인데 이게 어느 사이드로 가기가 또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정치학 박사가 있으니까 그 어떤 이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자문을 구하고 근데 이제 그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간을 끌 수밖에 없어요. 법원도 끌고 그러다가 이제 이기는 쪽은 결국에 돈을 많이 쓰는 쪽이 이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후원금도 모으고 그런 적이 하고 이제 언론 싸움도 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 분열이 없어야 되는 이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정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새는 뭐 잘 모르겠는데 15년 전에는 한인의 정관들이 미비한 경우도 많고 또 그 회원 자격이 아까 그 대납 문제도 있고 근데 사실 양쪽이 다 대납을 하면서 차로 끌어가고 돈 대주고 이렇게 해요. 한인회장 그 출마하신 분이 돈을 씁니다. 조그만 쪽에도 뭐 포스터 뭐 붙이고 국회의원 선거 아주 방불케 하고 시멘마블 써요. 밥 사줘야 되고 뭐 골프비 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때로는 그 이제 자격 문제에서 미국은 비자가 그 영주권 시민권자로만 규정하는 데도 있고 의원을 어느 쪽은 이제 단기 체류 비자 그 뭐 주재원급들은 괜찮아요. 근데 H2 비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건설 노무자들인데 건설사 사장들이 출마하면 그 자기네 그 직원들 다 데리고 나가서 투표한 경우 이제 시비가 붙고 요새는 그 어느 선생님 그 호텔 인턴 뭐 이렇게 했는데 제1형 비자라고 1년 동안 또 가서 또 그 일하는 그 일종의 학생들을 또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서로 시비가 붙고 정관이 뚜렷하면 괜찮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선 그 결과를 승복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법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그 정관을 명확하게 또 시대에 따라서 뭐 헌법도 개정하듯이 시대적인 상황에 반해서 그 한인의 특성에 맞게 그 개정하는 게 필요도 하고 우리 한인의 장님들이 지역의 그 변호사들을 재능 기부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제 후배들도 뭐 요새 아틀란타에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그런 그 변호사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분규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우리 송 회장님이 아까 얼핏 얘기하기에 이제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미국의 그 대학 그 연합회라는 게 사실 무슨 미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별 리지널 그 어소시에이션 그 어크레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게 학교 간의 학점 교양을 인증해주는 그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 학점 트랜스퍼 하는 그게 그 민간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미주 청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미주 청년을 약간 그 뭐 그들만의 리그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밑에서 보는 한인, 5,000명 되는 사이즈의 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 그라스루트의 그 한인 애들을 좀 잘 관리해주고 그런데 그 한인 회장들이 정통성 있게 그 리지티머시 우리가 그 뭐 폴리티컬 레지티머시라고 그러잖아요. 한인의 그 구성원들 뭐 이사회 이런 들이 좀 나름대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분규들의 문제가 뭐냐면 태권도 연맹하고 이제 한인의 이런 단체들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행사를 하는데, 퍼레이드를 하는데, 거버너 앞에서 하는데 한인 회장이 초청한 태권도 팀하고 자체로 또 오는 무슨 뭐 동아시아 무슨 태권도 팀이 있습니다. 서로 로비를 해서 자기네가 먼저 가겠다고 해서 그 한인회와 또 그 밑에 단체끼리
소송 붙고 변호사 찾아와요. 이거 그 뭐 비방하고 명예훼손 되냐 마냐 뭐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도 그 한인의 고문 변호사를 뭐 몇 군데서 했지만은 한인의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좀 잘 저기를 해야지 우죽순으로 막 단체들이 생기는 거는 한인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표 대표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한인의 등록제 관련 설문조사를 하고 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동포사회에 한인회가 구심점을 갖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하나 방송으로 한인회 등록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인회는 일반 민간 단체나 이거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책임감이 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가 없을 때는 정부가 없을 때는 정부 기능을 대신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인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재인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언급했듯이 재동포재단에서 한 230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결국은 등록지 얘기가 나온 것도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등록제를 정부 주도로 할 것이냐, 뭐 지금 주로 나오는 게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자체적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수용하고 그렇게 하고 일단 정부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좀 구심점을 만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 어쨌든 오늘 시간은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자 이런 부분에서 뭐 그런 취지였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인회와 뭐 이런 거에 대한 저도 여러 개 연구 조사 아까 우리 저기 임채한 교수님은 공통 명칭 뭐 선정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뭔가 좀 자발적인 우리 위원회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꾸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포사회가 한인회가 명칭은 하나인데 사실은 대륙별로 특성이 다 다릅니다. 김정일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 중동은 20-30명에서 200-300명 그리고 이제 한인회장이 되면 많이 보살펴야 되는 대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주 총련 경우에는 단위가 다릅니다. 그 다양성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개 연합회 속에 한 연합회가 8개 주나 16개 주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가 나라인데 8개 나라, 16개 나라가 그 연합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0개 주가 총연합회라면 그게 단일화되기도 어렵겠다. 그러니까 총연이 2개가 아니라 한 4개 내지 한 6개가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총영사관이 몇 개가 있죠? 10개 있습니다. 10개. 그러면 어쩌면 위주 총연이 10개로 쪼개지는 게 맞고 그 지역의 연합회가 총연 구실을 해야 되는 게 맞을지 몰라요. 하나로 하라 그러니까 그 강도가 너무 커서 당신 같은 사람이 그걸 쓰는 건 능력이 안 된다. 내가 써야 된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나이 먹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야, 이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되지가 않고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세계 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등록제라는 게 관치 그런 생각보다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강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한인 회장 대회를 열 때 매번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또 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재단에서 또
한일회장대에서 얘기해봤자 또 뭐 잠깐 얘기 안 해서 신용하다 말 거가 틀림이 없고 이 문제 해결할 필요성은 있으니까 동포신문에서 한번 어떻게 한일회장대 하기 전에 한번 토론을 해가지고 좀 한일회장대 때 도움이 되는 좀 자료를 내놨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서 동의를 했어요.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애초에 명칭 문제나 등록제 문제나 10시간을 토론해도 우리가 명쾌한 결론을 잡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이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오늘 충분히 말하자면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다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요약해가지고 제가 한일회장대가 배달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어떤 똑똑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가 세고 또 이렇게 남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발적으로 이제 방안을 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명칭뿐 아니라 등록제에 관해서도 제가 상상하기에도 한일 내에서 구성하는 그런 위원회가 동부재단과 협력을 해서 동부재단 도움을 받아서 한번 안을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